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차트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총 차트, 도미넌스, 숏 차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차트와 위안화 차트 보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살짝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면서 야 이거 이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조정 강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았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빠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훨씬 많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채널 하단부를 따라가 보면 보시면요, 채널 하단부를 따라가 보면 현재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물렸다고 하더라도 채널 하단부가 2020년 4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저는 다시 일단은 뭐 이 자리에서 빠져서 다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1년 정도 뒤가 되면 다시 비트코인은 한 8,00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2017년 전고점까지는 2021년 5월까지, 그래서 한 2년 정도, 2년이 채 안 걸리는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낸다라고 하면, 아무리 비트코인이 이 채널 하단부에서 이때처럼 박박 긴다고 해도 어찌됐든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2년이 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급한 돈, 뭐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마음 급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2년 동안 내가 쓸 뭐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고정적인 어떤 급여가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은 차트를 보기 전에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볼게요. 시황 방송을 보면서도 추세대 이탈 등 이런 점으로 회원님들도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21일평을 하락하고 내려와 지지가 없는 것처럼 이제 공포감을 주니 저의 경우 차트를 볼 경우에 21일평의 경우 속임형이 많이 나와 35일선 대입을 자주 하곤 합니다. 21선 위에서 살아 움직일 때는 설정을 하지 않고 아주 긴박하거나 약간 기로점일 경우에 특히 속임형이 아닌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자주 사용합니다. 역배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낼 경우나 속임형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배열에서도 적용하는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추세 이탈을 한 듯 보이지만 현재 가두리에 걸린 상태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주 더디게 가격은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며 현 구간에서 이평 이탈이나 추세 이탈은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으며 아주 더디게 슬로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만약에 도미넌스가 빠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저점을 꾸준히 천천히 높여가는 게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하는 데는 시장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달러 차트 일봉에서 35 이평을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옵션 매매를 할 때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22평선을 그 세력들이 이런 걸 약간 개인들이 5일 이평선, 뭐 10일 이평선, 22평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보는 이평선들을 오히려 이렇게 속임수 패턴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2평선을 이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 세워서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35일선 이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할 때는 33일선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33일선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35일 이평선으로 바꿔보고 35일 이평선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송기봉님 의견 주신 것처럼 보시면 22평선은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도 그래서 이탈을 해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보이다가 돌려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모습인데 이거를 이 22평선을 35일로 고쳐볼게요. 이렇게 이제 고쳐보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때 21 이평선을 깼었죠. 근데 35일로 고쳐보니까 깨지 않고 오히려 35일 올라오면서 이렇게 맞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살짝 이탈을 했어요. 살짝 이탈을 했는데 하루 이탈하고 바로 이제 말아 올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송기봉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35일 이평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세력들은 21일 이평선이 아니라 3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시장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35일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각도를 따라서 비트코인이 한 번 사이클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조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이 35일 이평선을 따라서 상승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총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 20일 이평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5일로 고쳐볼게요. 이렇게 고쳐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이제 신뢰도가 좀 더 이제 높게 보이죠. 왜냐면 35일 이평선은 그 아랫꼬리를 달고 터치를 하긴 하지만 일단 그 봉 마감은 35일 이평선 위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하루 정도는 35일 이평선 밑에서 끝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35일 이평선을 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35일 이평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고요. 아랫꼬리 달고 이번에도 35일 이평선 살짝 걸쳤습니다. 시총에서 살짝 걸쳤는데 바로 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35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려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시총 차트 또한 35일 이평선이 좀 더 20일 이평선보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이 한 번의 사이클이 완성되기 전까지 끌고 가는 이 이평선은 20일일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35일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송기봉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3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이제 한번 끝나고 만약에요 보시면 지금 시총 차트가 뭔가 약간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지금 잘못 그려졌고 잠깐만요. 이걸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거 너무 올라가서 얘가 내려와 있어서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 4분의 1 지점을 안 지났는데 아까 이제 차트 봤을 때 4분의 1 지점을 지난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번 사이클이 제가 이제 예상하는 이번 사이클은 적어도 4분의 1 지점을 통과해서 한 4분의 2 지점에 적어도 중간 정도 그 이상 정도까지 채널의 중심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채널 4분의 2 지점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정도까지 시총 차트가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35일 이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만약에 도미넌스 차트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아직까지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펌핑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물량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를 보면요. 숏 차트는 일단은 큰 변화는 없고요. 어제 이제 아랫꼬리 달고 한번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숏 차트는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비트코인이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아까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올 때 이 숏 물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숏 물량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이번 상승 끝자락 이번 한 사이클 상승의 끝자락에 왔을 때는 숏 물량이 거의 채널 상단부까지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의 상단부까지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이때처럼 숏 물량이 먼저 이제 털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차트는 아직까지 뭐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이 이렇게 50일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고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모습이 지금 이제 뭐 어제 라이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어요. 한 10% 넘는 상승을 했는데 라이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라이트코인을 선두로 해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도미넌스 차트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볼 건데 원달러 차트도 보시면 20일 이평선에서는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35일로 고쳐볼게요. 고쳐보면 35일로 고쳐도 되고 33일로 고쳐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35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차트도 20일 이평선을 보게 되면 20일 이평선을 깨고 오히려 이제 꺾여서
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35일로 고치고 보니까 오히려 35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1210원, 지난번에 이제 1200원, 1196원까지 올라왔었네요. 1196원. 1196원을 이번에는 이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도하고 이제 맞고 떨어졌죠. 그럼 이번에는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차트는 어제 좀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차트는 뭐 그러니까 위안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보다 더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즉 중국인들의 심리가 이 위안화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빨리 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싶은 이런 중국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5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위안화 차트는 조정을 35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누우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딱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고점을 돌파시켰죠. 6.91 라인을 돌파시키면서 현재는 6.9297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음 목표치는 이제 6.97이 되고요. 6.97달러를 1달러당 6.97 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위안화 약세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차트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박로빈님이 써주셨고, 흑우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보를 접하면 고민이 되긴 합니다.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4,500만 달러 규모. 뭐 4,500만 달러면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이렇게 어찌됐든 뭐 고래 지갑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뭐 리플도 대량 이체 지난번에 있었죠.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비트코인도 어떤 고래 지갑에서 대량 이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조정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이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 전체를 일단 먼저 우리가 이런 걸 보기 전에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위치 자체가 지금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싼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상승장 초입에 2017년 막 불장으로 오기 직전에 그 초입에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2017년 3월, 4월. 우리가 만약에 2017년 3월 달에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2017년도에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2017년 끝자락에 뭐 12월 달, 11월 달에 이 시장에 뛰어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채널에 4분의 3 지점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상승장의 초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뭐 대형 고래들의 어떤 자금 이체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한 번씩 출렁될 수 있는데, 그런 출렁됨에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맥스 카이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유명한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코인의 출시는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일 뿐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내 기존 암호화폐 대결 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대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모든 암호화 자산에 대한 위협이 될 겁니다. 다만 저는 기존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치명적인 단점,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과연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과도기적인 당분간의 상황에서만 쓰이다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도 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암호자산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법정화폐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저는 법정화폐의 수명에 따라서 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기업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뭐 제압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이제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대기업, 그 IT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뭐 플랫폼 코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 법정화폐와 패깅된 뭐 달러와 패깅, 엔화와 패깅, 아니면 몇 가지 이제 묶음으로 묶어서 법정화폐를 패깅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저는 어찌됐든 그런 거는 나중에 법정화폐 가치가 0으로 가면서 같이 0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암호화폐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장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불쏘시개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음에는 뭐 이걸로 1대1로 제대로 이제 얘네가 패깅을 시켰는지 이 부분을 누군가가 체크를 하겠지만, 제3자가요 체크를 하겠지만, 이런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막 너도 나도 이 달러를 그냥 찍어내듯이 이렇게 됐을 때,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의 가치를 급격하게 0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그게 암호자산, 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짜는 없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무한히 달러처럼 무한히 찍어내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이 접어들면서 오히려 더 크게 암호화폐를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홍콩에서 중국 범죄자 인도법 관련으로 100만 명이 시위에 나왔다고 하네요. 인구가 740만이라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요, 홍콩 100만 시위에 놀란 중국, 서구와 결탁한 음모다 맞불로 났습니다. 물론 이 배후 세력의 이 지금 시위를 뒤에서 어떻게 보면 서포팅 해주는 배후 세력에 지금 중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구에 어떤 결탁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금 9일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은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이 행정장관 캐리람이라는 홍콩 행정장관이 이 법안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보면, 2017년 선거가 홍콩 시민이 직선제로의 전환을 원했으나 무산된 상태에서 치러졌어요. 그래서 직선제로 뽑힌 행정장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2014년 이후에 강경 친중파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16명 인사 중에 15명이 친중파래요. 지금 현재 홍콩 행정부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로, 친중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에 홍콩 지금 뉴스 이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야 이 시민들 배후에 뭐 서구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친중 성향이 강한 이런 행정장관을 앉히기 위해서 계속 얘네들이 힘을 실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고, 자신들이 원하는 행정장관이 딱 앉게 되니까 여기서 이런 법안을 이제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임식에서 국가안전법, 보안법 제정을 주도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나서서 홍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 시위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지금 현재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부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홍콩에서 돈 있는 사람들, 뭐 중국에도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정세가 불안하다, 그리고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안화라든가 이런 돈들을 빨리빨리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이 집사님이 이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잠시 뒤에 이제 사마귀호님 내용 볼게요. 예, 그럼 박빌부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신 그 기사 내용과 이제 비슷한 사마귀호님이 써주신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박빌부님 내용 볼게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겪은 사건이 있기에 해밀리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립니다. 6월 9일 홍콩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뉴스에서 보던 홍콩 시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위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중국 죄수 송환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시위는 전쟁이 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시민들의 큰 분노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온 거리를 점령하고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중국 정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변 모든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시위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미국이 이번 대만 사태도 그렇고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옛 구소련처럼 각 나라로 찢어 붕괴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만부터 시작해서 대만, 티벳, 위구르족 이렇게 해서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힘이 약해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과속화되면 그 파장은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침체가 과속화되기 전에 암호화폐 지위가 하루빨리 세계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고양이 집사님이 주셨던 그 기사와 그리고 또 사만개오님이 직접 이렇게 경험한 내용을 들으니까 홍콩 사태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 이제 베티서님이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는데 이제 볼게요. 홍콩 사람들 원래부터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더랬죠. 중국 욕하는 홍콩의 정치 세력들이 공산당에겐 눈에 가시 같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법안은 죄수 송환인데 이 죄수가 정치인들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반중 발언을 하는 중국 홍콩에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입단속을 하고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예전에는 자유롭게 내 의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사전에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콩 시민들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렬하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에 이목이 쏠리면 중국은 천안문 사건 때처럼 탱크로 깔아뭉갤 수 없어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 거의 이제 또 특히 홍콩은 요즘에 실시간으로 이제 SNS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또 인권 관련된 이슈를 계속 이제 또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강경 진압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공산당 이제 변화를 맞이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은 안팎으로 고심이 커질 것이며 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당 체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기미가 보이면 자산 밀반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미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위안화 차트 봤잖아요. 본 것처럼 이미 기득권 세력들은 어느 정도 바꿔놨을 거예요. 바꿔놨을 것이고 중국에 조금 돈 있는 사람들 일반 이제 그 대중들 서민들 중에 좀 돈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바꿔놨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이런 기미가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러시가 일어날 거다. 갖고 있던 위안화를 달러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러시가 일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금은동님이 홍콩안이 이제 주인발이 생각난다. 홍콩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 배우고 소탈하고 욕심이 없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상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다음 이제 읽어보지 않을게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비루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군요. 이장님과 해밀리 회원분들 덕분에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투자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1분 1초 변하는 시세에 연연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코인판만 기웃거렸는데 지금은 운동하면서 여유있게 영상을 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보시면 우리가 시각 자체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5분봉, 10분봉 쳐다보면 봉 자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막 일일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5분봉에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큰 그림으로 먼저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좀 크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시장도 이제 볼 필요가 있긴 하니까 단기적인 시장 내용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마음에서 심적으로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수익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내가 또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훨씬 좋다라고 봅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규님.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예, 잠시만요. 채널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그리는 방법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채널 그리는 방법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니까 시간을 내셔서 예전 영상들을
하루에 뭐 3-4편씩이라도 좀 빨리 감기를 해서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이제 기존에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또 약간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내셔서 예전 영상도 적어도 이제 10편 이상은 보시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은 차트 그리는 거는 많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셔야 되고, 채널 그리는 거는 저점과 저점 뭐 2개의 점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정해서 채널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패러럴 채널이 나와요. 클릭을 하시고 내가 이제 저점으로 판단되는 2개의 지점을 정하고 이렇게 그려서 연결해서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차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차트를 딱 펴놓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위안화 달러 차트 아니면 원달러 차트를 켜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채널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도 채널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요, 이 채널 따라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아래로 이탈했었고 이 채널 더 이상 깨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채널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채널에서 내부에서 이 우하향하는 채널이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게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채널 그리는 거는 직접 차트를 보고 여러 차트를 보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 진영에서 계속 리플이 망할 거라고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이사인 벤자민 로스키가 2012년에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로 알려진 찰리 슈렘을 실크로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혐의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6년간 수감 후에 작년 11월 출소해서 그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도 실크로드에 투자를 했는데, 찰리 슈렘이 자신들의 비트코인 5,000개를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H채널 구독하면서 비트코인 다큐를 신청했는데 짧게나마 비트코인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현재 암호화폐계의 큰 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6년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찰리 슈렘은 슈퍼카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고,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벤자민이 리플사의 이사로 있는 게 곱게 보이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잘근잘근 씹어먹으려 보이네요. 관련 기사를 이제 복붙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보시면 이거 기사는 이제 지난번에 봤으니까 안 볼게요. 일단 지금 금은동님이 얘기해주신 이 비트코인 다큐를 안 보신 분들, 혹시 이 시장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비트코인 다큐를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큐를 플레이 시키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 벤자민 이사, 지금 리플사로 이제 옮겼다가 지금도 이 리플사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지금 이름이 벤자민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분 이름이 벤자민 로스키. 이 벤자민 로스키란 이분이 예전에 어떻게 보면 찰리 슈렘을 감옥으로 이제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찰리 슈렘은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재단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비트코인 초창기 비트코인을 이제 이끌어갔던 사람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크로드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죠. 왜냐면 거기서 그 실크로드라는 사이트에서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거래들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단 비트코인 옹호론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을 곱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왜냐면 그 리플이 계속 이제 시청 1위를 노리고 있고, 또 아까 이제 개인적인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찰리 슈렘이 자신의 어떤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야, 리플은 곧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알려주셨고, 혹시 이 비트코인 다큐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1시간 20분짜리인데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다큐를 꼭 저는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로 있는 그 서클의 CEO도 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윙클보스 형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윙클보스 형제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 이제 많이 나오고, 영상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됐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개꽃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만 가지고 있는데 리플에 관해서 자꾸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불안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뭐 이렇게 금동님이 저도 가끔 코인 꿈 꾸는데 뭐 좋은 꿈 꿀 때도 안 좋은 꿈 꿀 때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안개꽃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그 리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퍼스성 기사 아니면 어떤 기사가 나올 때마다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덜 됐거나 아니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꽃님이 갖고 있는 어떤 여윳돈 없이 너무 리플을 많이 들고 계시면 이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너무 큰 부분을 이제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안 돼 있거나 그리고 너무 지금 보시면 한 종목만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내가 만약에 리플도 갖고 있고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뭐 이오스 이더리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놨다라고 하면 리플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막 불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리플이 진짜 스캠이어서 영원이 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원이 되고 비트코인이 그 시장 리플이 갖고 있던 시장을 다 장악한다 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비트코인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리플의 시총도 이제 비트코인이 그럼 흡수를 할 것이고요. 그만큼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종목에 몰빵 아니면 거기에 비중 조절이 안 됐거나 거기에다가 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거나 아니면 리플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꽃님은 일단 그 어떤 뭐 공부가 덜 되셨거나 아니면 자금 관리가 안 된 그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제 본인이 내가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돼야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저는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원포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네요. 역시 예상대로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시장 참여를 했습니다. 솔직히 답변했다는 전제하에 2019년도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원포토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When did you buy your first cryptocurrency 이렇게 돼 있어서 정직하게 투표를 해봐라 했고 지금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리고 2016년도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던 그 전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5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2017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2016년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5% 극소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설문조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2017년도보다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은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19년도 올해 말에 2017년도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이 조사를 딱 2019년도 말에 조사를 딱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2017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많아졌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2019년도가 오히려 이제 일단 한 사이클이 끝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의 한 번의 상승장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019년이 조사를 했는데 안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요. 오히려 2020년도에 이렇게 2017년도 이상으로 많은 신규 진입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고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도 우리가 고점을 좀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점 대비 많이 올라 가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추세를 꺾지 않고 상승하고 있어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가 페이북 관련해서 리플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을 하더군요. 공부하지 않은 초기 투자자는 버티기 힘든 장일 듯 합니다. 해밀리 초심자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해밀리가 추구하는 투자 방법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성공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코인 참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
딱 그 아까 이제 흔들리신다는 그 안개꽃님한테 이제 하시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공부를 하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지 이 시장에서 진짜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항상 제가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확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그 종목,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로 내가 자금 관리가 돼야 된다. 돈 관리가 돼야지.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자금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그 자금 관리에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 종목에 이제 몰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공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인참수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주셔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보고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고래 세력이면 리플은 공룡 세력입니다.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은 브릿지 역할로 상호 공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걱정일랑 하돌람 마소. 리플은 고래가 아닌 공룡입니다. 공룡 기업 세력이 아닌 금융 세력이다. 보살 같은 마음으로 무원수행 길을 걷는 자만이 득도하십니다. 이 얘기를 써주셨고, 지금 이제 안개꽃님 또 여기도 써주셨잖아요. 리플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내 홀딩 중이시면 뭐 저랑 같이 득도의 길을 걸어요 써주셨는데, 안개꽃님이 17년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개꽃님이 어떤 누가 좋다라고 하면 내가 괜찮아 이거 사야 되겠다, 나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사이트 가서 뭐 코인판이라든가 다른 사이트 가서 누가 야 리플 스캠이래 팔아야 된대, 이거 리플 이제 영원 간대 라고 하면 불안해서 또 팔고요. 팔아야 되겠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리플에 대해 좋은 얘기하면 그래 리플 갈 거야. 내 리플 투자 제대로 했어. 거기다가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래 맞아 리플 올라가는 거야 생각하다가 또 퍼즈성 기사 나오고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야 리플 이번에 이제 영원 갈 것 같은데요. 리플 스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흔들려서 이거를 거기 또 가격까지 빠져가지고 가격이 막 500원 무너지고요. 빠진다라고 하면 이걸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시장에 대해서 리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확신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돈을 넣기 전에 내가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고 중심이 딱 서신 상태에서 돈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더 남았는데 오후 영상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댓글 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